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오즈파트너스의 장하주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네, 최근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좀 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또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 좀 이런 열풍이 한 차례 소강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 수치 자체가 긴장감이 좀 돌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런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비트코인이 끝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수급 구조 그리고 시장에서 누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량을 누가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차트 우측 하단, 이 최근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몇 달간 이 지표가 정말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5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새롭게 장기 보유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비트코인이 우리가 약 한 9만 달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계산만 해보더라도 20조 원 가까이 장기 보유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를 한다는 건요. 그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당장 팔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이동한 흔적도 없고요. 아니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흔적 또한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일부 지갑들 중에서도 5년 이상 된 비트코인이 굉장히 주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단순히 비트코인을 버틴다, 이 가치를 버틴다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생태계만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굉장히 장기 목적성을 두고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비트코인이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1,0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60조가 가까이 되는 금액이 됐다라는 또 그런 우리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단순히 이제 투기성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장기 보유 영역으로 두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올 때마다 손바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지금은 도리어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횡보를 하던 그냥 가지고 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기적인 수급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구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장일수록 우리가 가격의 변동성이 올 때마다 이 기반이 무너지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차트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기 보유자들이 스펜드 아웃풋 에이지 밴드라고 얼마나 오래된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소에서 이동했냐라는 건데 최근에 오래된 코인들이 얼마만큼 움직였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지표가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다는 건 우리가 신념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산군이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최근에 움직였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최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며칠 사이에 빨간색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오른 구간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빨간 구간은 장기 보유,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된 지갑이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푹 삭힌 물량들, 특히 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최근에 좀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 코인들이 움직였는데 스파이크 구간이 튀었지만 가격의 변동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이 이동을 한 순간에는 가격이 변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방어를 잘 해주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시점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누군가 그 매도 물량을 정말 강하게 받쳐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고래들일 수도 있고 세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ETF 자금으로 들어온 뭐 기관들의 유동량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보유 코인들의 움직임은 함께 살펴봤는데 과연 단기 보유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UTX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어떤 기관들의 코인들이 가장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들고 있는 굉장히 숏텀 홀더들 위주로 체킹을 해왔습니다. 여기 흰 색깔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영역이 실제로 이 숏텀 보유 코인들의 움직임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보고 단기 보유 코인들이 시장이 언제 강하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스파이크 구간을, 팅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3월이라든지 그리고 뭐 작년 연말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동그라미 구간을 그려왔습니다. 모두 이 타이밍을 본다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부근에 맞물리거나 그리고 고점으로 향하는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 변동성에 예민하게 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급하게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빨리 시장에 매도 물량을 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고 똑같은 패턴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 이 단기 보유 코인들의 움직임을 변화를 봤더니 고점 부근이 바로 비트코인의 고점 시즌과 굉장히 맞물리더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물량은 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단기 물량이 초록색 동그라미 최근 보시면 아직까지 고점 구간에 도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보유 코인들이 아직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비트코인 고점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 UTXO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온체인 지표 분석을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듯이 시장 안쪽의 수급 구조는 굉장히 단단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단기 매도 압력조차도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걸 짚어주셨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안쪽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수급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돈이 어떻게 유입이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시장 외부, 특히 이제 기관들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흐름들 보여줬을까요? 네, 저희가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기관들의 움직임을 안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기관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텐데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살펴보시면 ETF 보유 비중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ETF가 이미 뭐 단기적인 호재가 소실되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ETF가 된 지 불과 1년 조금 더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물 ETF가 정식 승인이 되고 나서 이미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이 ETF 보관소로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혹은 이제 개인들만이 주고받는 구조였는데 ETF가 들어오면서 큰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춰지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월가의 펀드 자금이 비트코인을 합법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그 누적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꺾인 적도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큰 물량을 본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당연히 핵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뭐 그레이스케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금씩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뚫어줄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정말 잘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방어력이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ETF는요, 저희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의 문제가 아니라 ETF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트코인 수급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ETF 호재가 이미 끝났다?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특히나 M7 기업들 중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 어떤 기업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번에 비트코인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ETF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흡수하는지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체, 이 블랙록의 IBIT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IBIT의 단독 유입량을 볼 수 있는 추이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검은색 그래프가 누적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IBIT 유입선에서 단 한 번도 흐름이 끊긴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일일 누적량 연두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올 초에 그 유출세가 아래로 마이너스로 내려온 구간이 있었지만 최근에서 이 유입량이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유의미하겠죠.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이 IBIT의 현물 ETF 유입량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늘어나고 있기만 한다는 점을, 오름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흐름이 순유출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핵심인데, 최근에 기사에서 뭐 ETF 기관의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긴 사이클로 봤을 때 과연 이것만을 보고 블랙록 IBIT 비트코인 유입량이 꺾였다라고 누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도리어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때 블랙록은 매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매수자가 지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개인들의 물량이 던져질 때마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점이고, 비트코인을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테마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IBIT가 정말 조용히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주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얼마나 유입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했느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요. 크립토 시장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모두 다 합친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3 트릴리언, 3조 달러라는 숫자가 등장을 했는데, 21년도 말이라든지 뭐 NFT 붐이 일어나고 뭐 디파이 토큰 생태계가 붐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확장됐던 시기가 3조 달러 가량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루나 사태라든지 뭐 FTX 파산 사태라든지 그런 악재들, 뭐 금리 인상 악재들이 계속 겹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 초반까지도 주저앉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3조 달러를 탈환을 한 모습이죠.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회복을 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세가 반등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크립토 시장의 자산군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답답하시죠. 사실 비트코인 월봉 기준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플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거의 대선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답답한 건 알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올랐다는 건 나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나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이 돈이 흡수될 수 있다라는 여지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물 자금 유입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어2라든지 그런 다른 생태계 기반의 코인들도 언제든 유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많이 몰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이제 ETF에 비트코인 유통 물량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펌프가 됐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또 팀장님께서 짚어주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IBIT를 중심으로 한 월가의 자금 유입 역시도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수급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기관이 차지하는 파이가 상당히 커졌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수급적으로 다양한 흐름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장의 파급력으로 연결이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도 신중하게 움직이는 기관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기관들도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만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한번 월가의 대장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해서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버핏이 승자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버핏은 현금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버크셔를 떠나게 되죠.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다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뭐 미국의 단기 국채라든지 이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1,670억 달러가 넘겨줬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시절에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투자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이를 먹고 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버핏이 지금 그 어떤 자산에도 대규모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현금 자산을 보유하는 량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때를 더 기다리고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버핏의 현금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비트코인의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월가 자금이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한쪽에서는 지금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관망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은 도리어 비트코인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스타일의 차이인지 아니면 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배분의 차이인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기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할 거는 그래서 누가 더 투자를 잘할까? 이런 의미보다도 그래서 그 지금 많은 물량의 돈이 어디서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돈들이 어디에서 많이 몰릴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는 지금 버핏과는 다른 분위기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차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 대장의 중심축에 서 있는 지금 MSTR, 스트래티지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급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매수를 보고 있는데 가끔은 꼭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것처럼 급하게 막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자산 평가액과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흰색 선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의 주가, 그리고 붉은 영역이 비트코인의 수익률, 그리고 푸른색 영역이
MSTR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평가 자산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수익률과 이 스트래티지의 수익률이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작년부터 해서 이 푸른 색깔 영역이 비트코인 붉은 색깔 영역보다 훨씬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기점이 바로 작년 연초 ETF 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ETF 자산군에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죠. 그에 따라서 MSTL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과 그리고 가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STR도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기도 했었죠. 이 정도면 지금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과정인데 MSTR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좋은 자리일 때만 산 게 아닙니다. 저점 구간일 때도 샀고 고점 구간일 때도 샀고 ETF 승인 이전의 그런 불확실성 단계에서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블랙록의 IBIT 그리고 MSTR 같은 경우에는 보유량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다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두 자산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수익률도 지금 엄청 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테크 기업이라든지 나스닥 상장사 그리고 심지어 메타 엔비디아보다도 MSTR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MSTR의 비결은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 돈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주식 발행이라든지 주식 증자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믿는 만큼 돈을 당긴 거죠. 돈을 당겨서 믿는 만큼 그 자산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당겼는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이번에 하나 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4242라는 자금 조달 여력을 발표를 했는데 총 84억 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은 11조 규모의 자금을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금액이 32%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체 계획의 3분의 2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셀러는 밝혔고 57억 달러, 하나로 치면은 7조 7천억을 앞으로 이 시장에 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세일러는 계속해서 더 살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약세장이 오면은 우리는 더 많은 매수 물량을 보일 거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사서 문제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MSTR이 사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도 만약에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이 셀러의 위험성과 스트래티지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레버리지의 무서움은 떨어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서 매수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다양한 기관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뉴스들과 또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요. 시장의 현재 시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함께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